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번 주 전세대책 발표할 듯,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세가 상당히 전세 안에 복잡하죠. 저희 행신도 같은 경우도 전세 물건이 나오면은 제대로 우리 공동중개망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자기 손님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보시면은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도 수도권 대량으로 임대주택 확보하기 어렵고 한정도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18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골자는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권에서 3+3 이런 거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적용 등 추가 규제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발맞춰서 그 공공임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공공주택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죠.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부양주택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번에 저희 고양 창릉 신도시도 공공주택이 6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분양주택만 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 공공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해보질 않아서 그렇지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함께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분양주택,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은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아파트였다가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고요. 공공분양주택은 처음서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요,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7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최저소득계층입니다.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이거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임대아파트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죠. 그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기본으로 50년 이상 거주도 가능하여 말 그대로 평생 주거 걱정 없는 주택이며 월평균 소득 7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을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칙입니다. 근데 자녀를 부양할 경우 직계 존속이 사망 등으로 직계 존속이 사망을 했어요.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경우, 부모가 애국인인 한부모 가족의 경우 미성년자 세대주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모가 사망을 해가지고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아니면은 그 부모 한쪽이 애국인인 경우,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주택은요, 기준이 있죠. 세대원 전원의 자산 합산이 2억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여기서 이제 장애인 등록 차량이나 개인 택시는 자동차가의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관계없어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나 6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은 신분증명 자료 제출만으로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가치 점증 절차가 생겼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라든가 65세 차상위 계층은 벌써 이미 신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이 있거든요.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어떤 금액 70% 이하인가 한번 보자고요. 1인 가구 185만 1603원, 2인 가구 306만 5,866원, 3인 가구 393만 8,828원, 4인 가구 435만 8,439원, 5인 가구 485만 6,848원입니다. 다음 계속 보시자고요.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아까 50년 했죠?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답니다. 이 주택은 소득 4분의 2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정부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한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제도랍니다. 모집 공고를 알아보면요, 임대료가 시세의 50에서 80%, 임대료는 지역이나 보증금, 면적 등에 따라 65,000원에서 월 44만원까지 다양하고요. 월세라는 얘기죠. 총 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아까 영구임대 아파트는 2억이었습니다.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같습니다. 2,468만원 이하고요. 경쟁 발생 시 전용 50m 제곱 미만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별을 우선 적용하고 5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주택청약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배수 24회 이상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받는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적용하고 5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주택청약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배수 24회 이상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임대 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형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이 있다. 임대 의무기간 후 임차인에게 매입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알고 있죠. 분양 전환 시 임차 중이면 우선 대상자가 되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보통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죠. 거주기간은 5년, 10년입니다. 그래서 5년에서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10년짜리도 5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분납임대주택. 주택가격의 분납금을 임대기간 동안 4회간 나누어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이랍니다. 입주 자격, 무주택자, 임대료는 시세의 90%, 거주면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거주기간 5년, 아까 얘기했죠? 5년에서 10년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행복주택. 말씀드렸죠? 정확히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입주자격, 청년층의 임대료, 시세의 90%, 거주면적, 전용 45제곱미터 이하, 거주기간 20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2030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입니다. 젊은 계층이 주 대상이니까 이 주택은 어떻습니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죠. 대학교나 직장 밀접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신혼부부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는 20년까지 또 계약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5번 장기 전세주택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그래도 살펴보시자고요. 입주하기에는 무주택자, 임대료 시세 80%, 거주기간 20년,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 예.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전세집이죠. 매력있죠. 거주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현재는 서울시만 운영 중이다.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나 신청은 서울시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6번입니다. 기존 주택명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임대료 시세의 30에서 50%, 거주기간 최장 20년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에요. 기존 주택을 정부나 국가단체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LH 등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청약통장하고 무관하게 분양하는 곳도 있으니 모집 공고를 잘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약통장하고 무관하게 분양도 하기도 한답니다. 7번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저소득층 임대료 6천만원에서 2억 거주면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본인 부담금은 전세금 중 5%. 기존 이건 이게는 6번은 뭡니까? 기존 주택 매입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거는 기존 주택을 임대해서 전전세를 논다는 얘기지. 말해서 살펴보시면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LH 등에서 기존 주택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의 경우 본인 부담금 제외한 전세금 지원 금액에서 1, 2% 이자를 월할 계산하여 월 임대료로 납부한다.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 한도다 이거죠. 기존 주택 아까 6번은 매입한 임대주택이고 7번은 뭡니까? 기존 주택 전세를 해갖고 전전세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죠. 또 서울시에서 지분적립형 분양 전번에 제가 방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금 더 자료 정리를 하고 보완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마이홈 스테반 공공주택 진단조건 선택에 들어가 보면 10가지의 진단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뭡니까? 그 진단사항을 하나하나 지시하는 대로 칸을 메워 나가면 최종 결과 보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현재 청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니 한번 들어가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봅니다. 우리가요, 공공 분양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 분양을 많이 생각하지만, 공공 분양에 적용되는 순위 순차제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볼까요? 공공 분양이 중요한 이유는 민간 분양 청약과 달리 가점제가 아닙니다. 순위 순차제가 적용돼. 일반 분양 청약과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 가점 많이 찾죠? 예, 가점 작으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근데 공공 분양에는 가점제가 아닌 순위 순차제 뭡니까? 무주택 기간 3년만 충족하면 저축 추격이 많은 순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된다는 얘기죠. 가점제는 뭡니까? 총 가점 84점 중 무주택 기간 가점이 32점으로 비중이 큰데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을 산정 30세 이전 결혼했을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불리하죠. 그래서 월 납입 금액이 10만원까지 인정되는 청약 저축도 결국 가입기간은 결정적이지만 20세 이후 가입기간 20세 이전 가입은 2년만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보다는 문책이 낮죠. 자, 가점 84점 가운데 부양가족 수의 35점에 배당되는 가점제에서 매골 무출은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려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순위순차제라는 얘기죠. 그것이 공공분양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분양도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긴급히 편성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요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요, 제가 요거를 빼놨는데요. 한번 보시자고요. 보세요. 공공분양. 사전분양 6만호 100% 공공분양이라는 얘기죠. 127만호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 분량 38만 6천호 등을 제외한 85만 5천호 66.5%죠. 공공택지에 공급된다. 공공택지 대부분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이 정한 공공주택 물량은 공공임대가 35% 이상, 공공분양이 25% 최소화 60%다. 민간건설사의 토지를 매각해 민간분양으로 공급된 물량 비중은 40% 수준이라는 얘기죠. 공공분양은 민간분양 아파트 시세 80% 수준에 공급되며 2022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된 21만 3천 호를 기준으로 5만 호에 달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원씩 사전 청약을 받는 6만원은 100% 공급 분양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방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18일에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 아마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공공분양에 대해서도 한번 이 기회에 새롭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